검찰이나 이 사법기관 이 사람들의 잘못을 완벽하게 문초를 해야 됩니다. 국민이. 도대체 문초를 하고 책임을 추궁하지 않아요. 잘못해도 옷 벗으면 그만이에요. 아주 큰 죄를 져도 그러고 변호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횡설수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여느 때당 말씀드렸듯이 참 그러기 전에 화면에 이재명 지사님이 나올 겁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요. 제가 이전에 방송할 때 늘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지사님을 제가 최초로 만났을 때 어떤 경로로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뒤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지요. 이분이 단식할 때입니다. 첫 번째 단식을 할 때 그 박근혜 정권의 그 교부금을 자른다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게 이튿날 간 겁니다. 첫째 날 간 게 아니고 두 번째 날입니다. 이게 사진이. 왜냐하면 첫째 날은 제가 그 팔찌를 주었던 날이에요. 팔찌. 그 율무 팔찌. 근데 다음날 갔더니 이걸 빼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그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세월호 김영호 씨가 이 노란 팔찌를 가져와서 이걸 바꿔 꼈다. 그랬다고.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그건 잘하셨다고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사진이 지금 제 뒤에 사진이 그때 그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재명 지사님을 첫 번째 조우하던 그날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말은 이제 그래서 사진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가 보통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고 하거나 혹은 지지를 할 사람들 이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 계속 해왔던 말이지만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은요 보통 조국이나 문재인을 동시에 지지를 합니다. 제가 이거는 쭉 이렇게 검토하고 모니터를 해봤어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여타 같은 매체에 들어가 보면 조국을 지지를 한다거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한다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원수 보듯 합니다. 왜 이건 단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 사람들을 같이 지지를 합니다. 훌륭하게 다 무슨 집회를 한다거나 할 때도 같이 나가서 하고. 근데 쪽 지지자들이 그게 진짠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문파 뭐 이상한 그 극문 세력이라고 봐야죠. 전에 그 이재명 지사를 막 고발하고 뭐하고 몇천 명 그 지지자들의 성향이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 권리당원 게시판에 들어가도 지금도 이재명 나가라고 그거는 분명히 민주당원을 가장한 적대 세력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침투해가지고 이 정권을 반대하고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권력을 갖겠다는 자들을 나는 지금 이게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염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염치. 이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면서 자기들이 권력 잡겠다고 하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대선 주자 1위로 아직도 그러고 있죠. 윤석열 씨. 지금 뭐 이제 역전당해가지고 여지없이 그냥 뒤로 2등, 3등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홍준표 씨가 그 요번에 복당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유력하게 이재명 지사랑 어쩌면 한판 붙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만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당의 적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분의 역량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연유로 해서 밖으로 헤매다가 지금 간신히 들어왔는데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윤석열이나 최재형 씨는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아니 됩니까? 공직에 있던 사람이 그것도 최고위층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런 데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도 근무 중입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를 나가겠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난 그래서 인간들이 염치가 없어도 인간해야지. 윤석열 씨 뭐 오늘 보니까 뭐 윤봉길 기념관인가? 거기서 뭐 29일에 하는가 언제 뭐 출마 선언하겠다고 그랬대요. 이제 다급했죠.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시기를 놓친 겁니다. 괜히 지금 이제 이 공직자로 있으면서 특히 행정부 공직자 중에서도 검찰 공직자는 특히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권력 자체가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소출을 안 당해요. 제가 좀 불만이 있는 게 지금 말씀 좀 드릴게. 검찰이나 사법기관 이 사람들의 잘못을
완벽하게 문초를 해야 됩니다. 국민이. 도대체 문초를 할 책임을 추궁하지 않아요. 잘못해도 옷 벗으면 그만이에요. 아주 큰 죄를 져도 그러고 변호사 합니다. 이런 짓을 왜 이런 권력을 우리 법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이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누구나 그 죄를 합당하게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검사는 처분을 안 받습니다. 물론 경찰들도 자기들 동료들끼리는 서로 감싸갖고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갖고 옷만 벗으면 끝나게 만들어요. 사람 죽이지 않으면. 검찰 이 부분은 반드시 이게 지금 개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뭡니까? 이춘재 살인사건 화성 20몇 년을 징역살이 하고 나와가지고 진범이 밝혀졌는데 그 검사가 무슨 추궁을 당합니까? 담당 형사들이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공소시효인가 뭔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무튼 그렇게 흐지부지됩니다. 생사람 인생을 망쳐놓고. 그러면 그걸 총 책임자였던 그 기소를 하고 소출을 했던 검사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죄과의 2배, 그러니까 자기가 선고를 했던 그 형량의 2배를 책임을 져야 돼. 최소한도. 10배도 충분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게 무죄로 밝혀졌거나 진범이 잡히거나 할 때는 그 검사는 자기가 내렸던 그 형량의 2배를 그대로 쓰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잖아요. 아니면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국 사태가 나고 우리 한명숙 총리 사태가 난 겁니다. 책임 추궁을 안 당하니까 아니면 말지 그러고. 무슨 옵티머스? 그때 술 접대받은 거 강남에서 그 검사들 100만 원 넘으면 죄가 되는데 그 90몇만 원으로 맞추는 거 봐. 이 도적놈들이지요. 그리고 한동훈이는 휴대폰 지금 받아놨는데 그거 포렌식 해야 되잖아요. 까서 비밀번호 안 가르쳐줘서 못한다는데 그거 여태까지 그거 못하고 있겠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검찰도. 그거를 빨리 까면 거기에 윤석열이랑 연관된 게 많이 나올 겁니다. 벌써 다른 증거 찾을 것도 없어요. 그 휴대폰만 뒤집어 까면 충분히 나와요. 그런데 거꾸로 저는 이제 걱정이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와버리면 큰일이다. 이것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별거 없는데 굉장히 있는 것처럼 해갖고 연맥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위험하기도 해요. 근데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민주주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권력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이거는 국민이 결사적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거나 사람 됨됨이를 떠나서 그 사람의 능력이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쳐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권세라든가 이런 것을 누리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해서 그걸 이용하고 나중에 임기 중에 난 대통령 될 거다 나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지지를 하고 대통령을 만들겠다 한 것은 지금 정권 창출의 우리 이 부분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할 일이 아니고 완벽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지 않으면은 여태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해왔던 일 이거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전부 나쁜 짓을 만들고 이 사람들 봐요. 현직 대통령으로 하고 있는데도 가서 외교를 하고 있는데 G7 참석해갖고 혁혁한 외교를 하고 다니는데도 보도를 안 합니다. 어린 이준석이 당대표 된다고 그걸 세상에 도배를 합니다. 온 매스컴이 동원돼갖고 국가 원수가 외교 무대에 가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도를 안 해요.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정권이 저 사람들한테 넘어갔다 하면 이제 지금 있던 이 일들을 반대로 뒤집어서 그때 뭘 어쨌네 못해서 지어내갖고 노무현 죽이듯이 또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이 꼴을 당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현재 경선을 하네 안 하네 하면서 미루네 예정대로 하네 이러고 시끄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어떤 약간의 쇼 그리고 아마 원래 돌아갈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전부터 이게 큰 문제가 안 생길 거다. 그냥 당연히 이재명으로 간다. 문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독주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당연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 조금 긴장감이 떨어져 가지고 대선 때 득표에 약간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박진감을 갖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끌고 가야지 국민들의 시선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 시선을 끌고 가려고 지금 그 이준석이나 이 전문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굉장한 퍼포먼스들을 합니다. 대구를 다니고 어디 다니고 그러고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지금 홍준표 씨를 다시 복당을 시키고 그러니까 저 당에는요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이슈를 점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점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뭐 새롭게 그 뭐 여자의 학생 뭐 휴학하고 지금 뭐 당에 뭐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지금 발탁된 이거 갖고도 이거 시비가 있어요. 그쪽에서도. 근데 나는 그 저 정무수석 이철희 씨 자기 인터뷰했대요. 난 보면서 이 사람 미쳤나 이거. 제가 그 사람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준석도 좋아했다고. 그 여자 그 비서관 된 사람 이름이 뭐지? 뭐 그 남자 이름 같다고 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 사람 이름도 지금 국민들이 잘 열심히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근데 그 이철이 정무수석이라는 이 친구 웃기는 사람이지. 이준석이가 괜찮다고 했대요. 이준석이한테 결재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뭔 개수작이야 했어요. 아니 지가 국민의힘의 당원이에요. 이 정부에서 비서관을 발탁하면서 이준석이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했대네. 그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별로면 애들이 다 있어요. 내가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어제 그랬지요. 내가 문재인 정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 정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갖고 시비를 하면서 왈가왈부 하면은 우리 집안 싸움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얘기는 않지만은 이 사건은 기사가 돼 있어서 제가 하도 얼척 없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정권 재창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저 당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새 문제 얘기가 아니고 멀게는 이제 조선총독부부터 내려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제주 4.3 사건부터 무슨 저 광주 학살, 그 다음에 무슨 저 세월호 뭐 이런 거 전체가 그 당으로 인해서 자행된 만행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간과하고 넘어가요. 그냥 이 정권이랑 저 정권의 사람들이랑 맞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이 사람들의 본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당에 지금 한 마당의 운동장에 똑같은 입장에서 갖다 데려다 놓고 둘이 지금 겨루자고 이런 건데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 저 민족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장본인들이에요. 그 중에는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전두환 씨는 그 추징금 안 내잖아요. 엊그제 저 추적 60분 보니까 추적 60분인가? PD 수첩. 그저 손주한테 그 어린애한테 막 재산이 물려져 갖고 상속돼 있고 이러네. 그러고도 추징을 못하고 이리저리 난요 그거 추징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고 생각해요. 하려면 왜 못했겠어요. 그래서 참 아직도 최재형 씨 같은 그런 그 감사원장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버젓이 막 버티고 있으니 그거 내 참 할 얘기 하나 있는데 그 최재형 씨가 그 김호수 총장을 감사원에 뭘로 보내려고 그러지? 부원장? 뭘로 그때 추천을 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사적으로 막았어요. 이 최재형 씨가 김호수 씨를 못 들어오게. 그러면은 그 결과 김호수 씨라는 분은 전화위복으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검찰총장이 낫죠. 감사원 부원장보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최재형 씨 덕으로 검찰총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 근데 이거는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그런 분들이 포진해 있는 당을 우리 지금 민주 세력, 이 세력하고 맞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질투와 반감으로 틈만 나면은 국민의힘이랑 힘을 합치겠다고 나서는 그 정의당 있잖아요. 나는 그 정의당도 그래요. 이 당이 그 정체성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당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작은 수의 국회의원이나마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당이 정의당이 아닙니다. 그러고 자기들 지분을 요구를 하고 왜냐면 지분은 민주당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도 정당인데 그걸 나눠준다고 말이 됩니까? 유권자를 뭘로 보고 이거 정의당 찍으시고 우리 찍지 마시오 이렇게 말이 돼요? 같이 겨뤄서 하는 겁니다. 이 일은. 근데 자기들이 쪼그라든 게 민주당의 타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군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하는 정당인지 그 자체를 잊어버린 겁니다. 뭐 노동자를 이해하고 뭐 소외된 계층을 이해하고 막 그게 슬로건이 그래요. 그쪽은 언제 그 사람들이 노동자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 국회의원 그 누구야 그 저 여자 뭐 나와서 등짝 다 내놓고 무슨 저 타투 그거 뭐 노동자를 뭐 정식으로 뭘 하라 뭐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제가 그거 보면서도 하도 기가 막혀서 예전에 그 저 유시민 씨가 백바지지요. 그러니까 그거 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바지 아니고 백색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위에 콤비 정장 입었어요. 그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뭐 자유한국당이었을 땐가 뭐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그래갖고 사과하고 그랬어요. 유시민 씨가. 그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 엊그제는 또 멜빵 바지 입고 나왔다고도 그렇게 사진을 잘도 찍어줬도 묘하게 그것도 악의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호의적인 그러니까 무덤덤하긴 하지만은 이런 짓을 한다고 한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시대가 약간은 바뀌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유시민 씨는 정장 입고 나온 겁니다. 그 정도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나와서 사과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을 떨어뜨린다고 찜당 그러니까 우리가 난 이런 말은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래요. 국민의힘이지요. 근데 보통 막 반대 우리 쪽에 반대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어떤 호칭이 국찜당 그러죠. 근데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재명을 떨어뜨리자고 그쪽을 지지한 그 예전에 그 도지사 선거 때도 그래서 정말 그랬잖아요. 남경필을 지지하라고 그 세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가면 권리당원 게시판에 아직도 맹렬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까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민주당으로 우리 저 이재명을 지지하도록 끌고 와야 된다. 이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쪽을 지지해요. 민주당을 지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갖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재명을 반대하고 남경필을 차라리 지지해라. 이 세력들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것 같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 적입니다. 적. 그래서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 악랄하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언비어가 날조되리라고 생각해요. 했던 말도 하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찌찌사라고 그래요. 내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일부러 봐요. 이것들 아직도 이지랄하고 정말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단체 여자들 얘기는 나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요. 여자들 내가 원체 좋아하니까. 선택적으로 이렇게 페미니즘 운동을 합니다. 선택적으로. 그것도 민주당에 국한되게. 저기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 여성단체 페미니즘을 갖고 설치되는 그 여성단체가 아주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뭔 일이라면요. 누군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 민주당 이쪽에도 좀 더 싸나운 투사들이 그쪽에서도 뭔 일이 있으면 이렇게 달려들어서 좀 강력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속절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페미니즘 운동을 해요. 근데 민주당 자체가 그 여자 유권자들, 그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너무 힘을 실어줬던 거예요. 정권 초기에. 그래 지금 우리가 이미 분석하고 있잖아요. 이준석이 그 페미니즘을 돌파를 한 것. 남자들을 대변한 거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을. 그래서 지금 대표가 된 겁니다. 이게 젊은 시대 청년들이 우리 시대 청년들이 적어도 우리 기성세대 우리 같은 정도의 사고를 같이 공유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말로는 들었으나 무슨 광주에서 무슨 군인이 막 사람을 죽였다더라. 그것도 관심 있는 젊은이나 알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조선시대 어디 뭐 홍경래 난 뭐 그런 정도 그것보다도 더 몰라요. 그러니 우리 민주당에서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한테 대한 정책이 저는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너무했죠. 뭐 미투 뭐 하면서 거기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지금 욕먹을 셈 치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 방송하다가 난데없는 말로 한 것 같은데 미투 사건으로 막 여러 명이 모두 막 지구상에서 사라지다시피 한 아주 유명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뭐 먼 발치로 어떤 인연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요,
이 사람들은 시범 케이스로 당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일들이라는 건 사실은 죄악시 되질 않았어요. 뭐 잘 모르지만 그냥 일반화돼 있던 것 같아요. 여자들한테 우리가 뭐 이런저런 야 우리 춤이나 추고 뭐 같이 놀자고 이렇게 저도 그래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진짜 남녀 칠세 부동석입니다. 요새가 우리 저 조선시대 때 그렇게 막 그런 남녀 칠세 부동석이네 뭐네 이런 말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자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어린애고 누구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잘못 도와주다 난리 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번에 뭐 그 저 경찰관 시험도 이제 뭐 남녀 동등하게 체력 시험 다 본다고 그러대요. 이게 뭐냐면 우선 체력이 다 비슷해졌을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여권 운동한다는 그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어낸 폐해입니다. 나중에 이거 갖고 왜 여자랑 남자랑 똑같이 하냐고 달려들면요. 이제 그건 가만두면 안 되죠. 왜 선택적으로 너희들은 여자는 이건 봐줘야 되고 이러냐. 남자랑 똑같이 해야지. 그런데도 그 법안을 보니까 뭐 여자를 어느 정도 배정을 해놓고 미달되면 그때 여자를 좀 더 충원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것도 100% 한다는 소리도 아니에요. 못마땅한 일이죠. 뭐든지 똑같이 해야죠. 그렇게 여자들이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면 그래 같이 결혼하라.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그 참사들이 있죠. 광주 문제니 뭐 세월호 문제니 혹은 저 뭐 학생들 그 많이 학살당하고 하던 일들 이게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실례로 그 박종철 씨나 혹은 저 이한열이나 직접 자식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영화로 보고 또 기사로 봤고 저는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것은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가족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고 뭐 광주 사람이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공감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 세력들한테 죽고 고문당하고 탁 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하는 게 그 부산 사람입니다. 박종철이가. 그러면 아니 그런 파렴치하고 정말 그거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그런 짓을 저지른 세력을 괜찮다고 하고 용납을 합니다. 자기 자식이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은 우리가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내 가족이 그들의 권력에 희생됐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이슈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세력들이라고 어느새 모든 언론이나 뭐가 그 사람들도 민주 세력 같이 이 민주 세력은 제가 자꾸 그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예전에 그 뭐 학생 운동하고 이런 걸 갖고 너무 내세워서 그거 정체성이 그냥 침체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 공로는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그걸 자꾸 나무라는 건 너무 오랫동안 그것에 타성에 젖어서 권력의 향유를 하고 그게 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의 공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초계같이 목숨을 버렸던 거예요. 무서워요. 그 무서운 시기에 어목한 시기절입니다. 그때 겁나서 앞으로 못 나갑니다. 때려 죽이니까 잡아다 고문하고 그때 그냥 목숨을 바치면서 나간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그때 그 일을 평생을 그것만 갖고 공이라고 자기 입으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 입으로 지가 맨날 그러고 다녔다고 틈만 나면 그러고 다녀서 이제 지친 거죠. 현명한 사람은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불이 났는데 어떡합니까? 우리한테 난 불은 뭐냐면 지금 젊은이들이라든가 이 청년 세대가 우리의 그 역사 속에 있던 그 참혹했던 것을 잘 모르고 어떤 선동에 의해서 우르르 몰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난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정권을 가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유력한 대권 주자 이재명 지사가 있다고 해도 이제 젊은이들한테 투표권이 엄청나게 넘어가 있습니다. 무지막지예요. 예전에는 그 세대가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죠. 근데 지금 지형이 바뀌었어요. 요번에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바뀌면은 그게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같은데 도로 이쪽으로 돌아가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돌려놓은 사람들을 계속 관리를 해요. 그 돌린 천신만고 그때 돌렸잖아요. 그 어떤 지략이라든가 혹은 그 인물에 의해서 이준석이라는
이 친구가 오랜 시간을 다진 겁니다. 우리는 그때도 방심했지요, 사실은. 근데 어떤 그 젊은 청년들의 상실감이 굉장했나 봅니다. 그걸 저도 공감하지 못했고 정권을 감당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에서도 아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다시 수립될 때는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을 필두로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을 그 사람만이 우리가 이때까지 갖고 있던 그걸 다시 찾을 수 있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민주당 내에 제가 번번이 맨날 말씀드리지만 누가 있습니까? 그만한 그 당의 면면이 내려오는 그 유구한 전통이라든가 당의 그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 민주당 지도자, 이분들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분에 대한 그 도구가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참 여러분들이 이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즐겨 듣는 방송들이 많아요. 뭐 김용민 씨라든가 혹은 그 이의제이 하는 이동영 씨 정치평론하는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히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예전 민주화 세력 후에 다시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김어준 씨라든가 필두로 그러니까 모두 굉장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간이 나면 많이 청취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우쳐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가 혹은 많은 데이터라든가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때 이 말 해야겠다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많은 정보라든가 혹은 기자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줘요. 그래서 이걸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반드시 같이 그것도 좀 듣고, 어떤 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왕에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나라를 위하는 독립군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주벌판에서 움직이는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현 시대에 독립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한테 앞으로는 아까 어떤 이 방송 지지하시는 분이 이재명의 공적을 하나하나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방송을 좀 해주라. 이미 알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데이터를 좀 갖고 처음에 뭐부터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아직 추진 중인 거, 이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방송에서 실제로 이분의 업적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방송이 좀 루즈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도 이번 거는 욕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근데 욕은 나오면 합니다. 근데 오늘 할 방송 자체가 욕 나올 방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어떤 욕, 이런 욕 해달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써놓으세요. 그럼 내가 누구 하나씩 선발해갖고 이분이 이 욕하라고 했다고 그 욕을 한 번씩 해드릴 테니까. 제가 욕이 안 나와요. 이제 사람이 점잖아져 버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이 지지자들이 이제는 나한테 욕만 시키지 말고 스스로 욕을 하세요. 집에서 화가 나면 아무데나 대고 소리 질러서 욕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때 우리가 혹시 집결을 하거나 이럴 때,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제 언제 어느 때인가 집결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느 마당에서 한 번에 참여해서 같이 함성도 질러보고 그럽시다. 아, 참, 제가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전에 조국 장관 서초동 집회를 할 때 나 참 기가 막힙니다. 그때 나 이제 늘 나갔지요, 그 서초동에. 근데 그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그게 몇십만 명 막 모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법원 앞에서부터 저기 강남역까지 막 사람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거길 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맨인블랙 아니냐고 그런 적이, 나 그분 사진도 같이 찍어놨어요. 근데 선글라스도 안 끼고 아무것도 안고 가는데 나를 붙잡고 그러길래 나 아니라고 그랬지요. 나 잘못 봤다고. 아이, 맞는데요. 뭐 목소리가 맞는데요. 그래갖고 엉클이 잡혀가지고 사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희한하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안경도 벗고 그냥 전혀
몰라볼 줄 알았더니 지나가면서 그걸 알아보다니 난 너무 놀랐어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한 PD 뭐 얘기할 게 있었나? 아니 우리도 언제 모임 있으면 맨인블랙 팀 모여라 이러고 현수막 만들어 나가고. 아니 글쎄 그 한번 그렇게 합시다. 이제 점점 그거 어느 때 모임도 모임이지만은 아무튼 무슨 집회가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그것이 반드시 독재타도 그건 아니라도 우리는 앞으로 만날 때 축제 형태의 만남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재명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모여서 뭔가 해줄 일이 있다면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같이 모이면 되죠. 자, 오늘 방송이 다시 재차 말씀드리면 좀 루즈합니다.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더 준비 많이 해서 더 좋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